아니 기존의 영사 인력만을 활용해도 충분하게 재외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주택 주거비를 주고 애들도 데리고 나가서 해외 학교 보내면서 교육비까지 탔었겠군요. 자, 저희가 배우기로는요. 공직이라고 하는 것 나라의 관리의 관원이 되어서 국민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이 과연 입에 호구지책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터인데 참으로 지금 기괴하고도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모름지기 군자는 겸손하고 인의를 중시해야 합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그 명을 알아서 고금에 환하게 터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집안과 나라를 잘 다스려서 천하가 평안하려고 한다면 몸을 닦고 덕을 기르는 문무의 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땅에 이러한 공직자나 혹은 정치가가 이 나라에 없습니다. 경륜을 펴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굳이 한자로 얘기하면은 군자, 겸손, 중, 인의하고 경천지명, 고, 금효인데 제가 치고 평천하면 수신, 양덕, 문무도라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얘기가 될 텐데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공직이 해외에 출장을 간다거나 해외에 파견 나가는 것은 대체적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대사관에서 외교부만 나가 있는 거 아니라 국정원도 나가 있고 국방부도 무관으로 나가 있고 뭐 어떤 큰 공간에는 뭐 기재부에서 기재관 혹은 산업자원부에서 산자관 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관 교육부에서는 교육관 심지어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의회조차도 입법관이란 이름으로 해외 이름을 달아서 파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거 문화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지난 4월 10일 날 대한민국 총선이 끝났죠. 그 총선을 앞두고 1년 동안에 33번, 33차례나 선진국 혹은 휴양지로 수억 원을 펑펑 쓰면서 돌아다니고 먹고 자고 놀고 쉬고 한 자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자들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고위직이 동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경비가 치솟았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선관위가 지난 1년 동안에 여행 탐사를 한 블루마블을 한번 봤더니요. 기가 막힙니다. 몰디브, 뉴질랜드, 일본, 대만, 슬로바키아,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불가리아, 그리스, 또 콜롬비아, 네덜란드, 벨기에,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파라과이, 칠레, 폴란드, 탄자니아, 카타르, 독일, 체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가히 정말 기가 막힐 수가 없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이러한 해외 전지 훈련을 여행 삼아서 다닌 자들이 어딘가 봤더니 그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었어요. 자, 국민 여러분, 과연 이런 조직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자, 지금 작년 11월에 중앙선관위에 4급에서 6급에 있던 공무원 5명이 따뜻한 남쪽 나라 6박 8일간의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왔다 그래요. 자, 대상지는 모두가 다 선거하고는 일제 관련도 없는 휴양지, 관광지였어요. 포상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업무의 일환으로 이 휴양지, 관광지에 여행을 갔다 온 겁니다. 자, 이름하여 금년도 2024년 4월 10일 날 치러지는 총선의 재외선거 점검을 위한 출장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도둑놈들한테 나라에
이 귀중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선거를 맡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선거인이 120여 명이 불과한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에서 3박 4일이나 머물렀다 그래요. 자, 코타키나발루의 위치를 보면요. 말레이시아는 본섬과 보르네오 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본섬 쪽에 보면은 지금 그 위로는 밑으로는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로 되어 있고요. 이 코타키나발루는 브루나이 왕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도책을 펴놓고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보다는 위에, 그 다음에 필리핀보다는 약간 밑에, 또 베트남으로부터는 동남쪽 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 브루나이 섬의 북부 지역의 해안 지역을 우리가 코타키나발루라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선거 업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제외 점검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제외 감사는요, 점검 시간이 얼마? 반나절에 끝났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거기 왜 갔을까요? 업무를 핑계로 놀러 간 거죠. 이런 관광지에 참 이게 기가 막히는 이런 일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제외 선거를 점검한다, 혹은 선거 제도를 연구한다, 이러면서 시시때때로 해외로 출장을 갑니다. 외국어들도 안 되는 것들이 해외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현지에 가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제도를 묻고 따지고 확인하고 조사 점검해서 정녕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빌미로 해서 전 세계에 유람을 하고 관광을 다닐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자, 제외 선거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이들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2023년 5월부터 금년 2024년 4월까지 국외 출장만 12회, 그리고 출장 인원이 39명, 소요 비용이 2억 2,700만 원이 소요됐다 그럽니다. 즉 출장 1회당 1,800만 원 이상이 투입이 됐다 그럽니다. 명목상 보면은 다른 나라 국가의 선거 참관, 사회, 연구 등 직원 역량 강화 목적의 해외 출장 17회. 이들이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요, 지난 1년간 6억 원을 들여서 총 33회에 걸친 해외 출장 및 연수를 진행해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출장지가 대개가 휴양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들은 22대 금년도 4.10 총선을 앞두고 해외에서의 제외 선거 점검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선관위 직원 6명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 코타키나발루, 그리고 작년 9월에는 해외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목적으로 몰디브를 방문했어요. 몰디브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신혼부부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실제로 몰디브는 서서히 침강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밑으로 좀 깔아앉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데 가서 무슨 선거 관련된 업무를 취재를 하죠? 이 도대체가 더 기가 막힌 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보면요, 이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처럼 말레이시아도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주요한 투표소가 어디 있습니까? 말레이시아 수도 서울 쿠알라룸푸르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안에 그 투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출장 간 선관위 사람들은요, 태국 방콕을 거쳐서 선거인이 120여 명에 불과한 코타키나발루에서만, 즉 말레이시아의 북동부 또 다른 섬 해안 휴양지에서 3박 4일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선거 실태 확인이라는 것도 보니까 장비 보관 상태, 작동 여부, 투표 장소 확인, 이게 다예요. 그리고 코타키나발루에 가서 수영복 갈아입고 신나게 놀고 왔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와 같은 도적대들이 해외 출장을 목표로 해외를 출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 또 고위직들이 하나씩 끼어 들어갑니다. 자, 아들을 왕세자로 불렸던 김세환이라는 사람 있죠. 자, 이 김세환이가 사무차장 시절인 2019년
모의 제외 선거 확인 점검 목적으로 10박 11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스위스의 베른, 스페인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거를 방문했는데 이 당시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및 공무원들이 구성된 4인의 출장비가 1인당 850여만 원을 지출을 했다 그래요. 자, 이처럼 이런 도둑놈들이 이 나라의 예산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자, 고위직 이름이 나왔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듯이 지금 송봉섭이라는 자가 있죠. 그 박찬진이랑 같이 자신의 자녀를 불법으로 취업을 시킨 이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입니다. 이 송봉섭이가 사무차장으로 있으면서 4명을 거느리고 22대 총선거를 대비한 재외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그러면서 기어 나갔어요. 그리고 호주, 홍콩 등지로 다니면서 3,370만 원을 낭비를 하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김세환이라는 자 여기에 안 빠집니다. 2021년도에 지금 4명을 거느리고 유럽의 이탈리아, 체코 등에 가서 3,477만 원을 선거관리위원 운영 점검한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가서 놀고 왔어요. 자, 그리고 2021년 8월에는 박찬진이라는 이자가 사무총장까지 했지만 당시엔 사무차장이었습니다. 박찬진이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점검한다는 목적하에 미국에 한 7박 8일을 가면서 3,743만 원을 유용하고 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 조혜주라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상임위원이 돼서 떵떵거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주물락주물락 했던 사람 있죠. 자, 이자가 주축으로 떠난 브라질, 상파울루 등 남미 지역 출장에서도 1인당 1,000여만 원을 지금 과용해서 쓰고 왔어요. 자, 이렇게 고위급 직원 출장에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고 편안하게 모셔서 이후에 자신들도 그 자리, 그 직급까지 올라가기 위한 사전에 사탕발림, 아부떠느라고 이렇게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관위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했다. 그리고 직급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다라고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도적대들을 이제는 1963년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무 감찰 감사를 받지 않은 이 도둑놈 소굴을 이제는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땅 갈아치워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장을 명분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면서 공공의 목적이 있어서 출장을 갔다라고 이 관광을 다녔던 이 도둑놈들 이런 것들은요. 재외선거와는 1점도 관련이 없는 국가라도 이어집니다. 자, 작년도 봤더니요. 8월에 9일간 유럽에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출장을 하고 나서 제출한 100페이지 남짓한 분량에서 이들이 제출한 이 보고서를 봤더니요.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외국 정당 정치제도 연수 보고서.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위키백과 등을 참고했다고 아주 건방지게 써놨어요. 이거는 용감한 게 아니에요. 4가지가 부족하거나 집구석에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가정교육도 못 받았고 윤리 도덕교육이라고는 1점도 못 받았던 아주 쌍스럽고 무식한 천박한 이것들을 이 벌레만도 못한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 전부 다 밥가락을 뺏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선관위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출장이나 연수보다도요. 이 선관위 직원들이 진짜 바라는 거는 꼴에 배움도 천박한 것들이 이들이 탐냈던 거는 해외 선거관 그러니까 재외 선거관 해외 파견이라는 이 직책이었습니다. 자, 꼴입니다. 이런 것들 보고는 꼴에 해외 영사관이나 대사관 같은 데 파견 나가서 일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1년간 참 기가 막힙니다. 외교관이래, 외교관.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을 했대요. 국민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적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이 외교관 신분으로 외교관 여권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치러지는 재외선거를 위해서 1년 동안 해외에 머물고 거기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아울렛 다니면서 명품 사러 다니고 골프장 다니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좋은 골프장 다니면서 골프장 유람 관광했겠죠. 자, 그런데 22대 총선과 관련된 재외선거관 이런 식으로 파견돼 나간 애들이 22명이 했는데 4월 31일에 파견이 종료가 되고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 5월 말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도 해당 국가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재외 선거관들이 많이 나가는 쪽을 봤더니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비교적 해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가에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미국에 7, 8명, 중국에 4명, 일본에 3명, 베트남 1명 등 9개의 국가에 20에서 22명이 파견을 해왔다 그럽니다. 자, 이런 외교관도 아닌 외교관, 사칭 외교관들에게 고급 주택 주거비가 그리고 생활비가 지원이 되어 왔어요. 1인당 지급액이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자, 이런 꼴을 보고 있으면요. 저도 해외 나가서 중국 지역 나가서 소위 공작 업무를 담당하고 즉 백색 외교관으로 활동을 했지만은요. 우리는 주말에도 못 쉬고 일만 했어요. 골프 치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해외를 나가서 1인당 1억 원 이상을 갖다가 펑펑 쓰고 돌아온다? 이게 도대체가 무슨 놈의 나라가 이딴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예? 지금 이들이 21년에서 22년, 2년 동안 한인단체 등과의 업무 협의 명분으로 사용한 업무 추진비가 1인당 500만 원씩 총 1억 8천여만 원이래요. 이게 지금 반국가단체로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민단체한테 1조, 아니죠. 102조 3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나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 시민단체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헌법기관이라고 말하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야말로 실질적인 도둑놈 중에 아주 상도둑놈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하죠. 해외에 모든 국가의 대사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은 우리 교민이 많은데 여러 개가 있어요. 중국도 영사관이 한 8, 9개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우리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기존의 영사 인력만을 활용해도 충분하게 재외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예산을 주고 생활비를 주고 주택 주거비를 주고 애들도 데리고 나가서 해외 학교 보내면서 교육비까지 탔었겠군요. 자, 지금 대낮인데 제가 슬슬 열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요. 자, 그런데 요것들이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챘어요. 선관위 애들이. 재외선거관을 조금씩 그 파견 인원을 좀 줄이고는 있다 그럽니다. 왜 그랬냐? 자, 이거를 첫 번째로 도입한 애는 2012년이에요. 그때 55명이나 파견 나갔대요. 이때가 어딥니까? 사전투표제 만들 당시 아니에요, 이때가. 예? 사전투표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선관위 애들은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조직적인 범죄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파견됐을지 전 감이 잡혀요. 왜? 사전투표제를 통해서 해외에서 표 도둑질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애들을 파견시킨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사전투표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고 있던 2016년부터는 20명대로 지금 약간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들이 처음에 이랬답니다.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될 당시는 노하우가 없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1년씩 보냈지만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이건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조리 다 이 도둑놈들로 양심불량한 인면수심의 인간 쓰레기들이 있다는 게 이제 확연하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선관위 조사를 안 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일 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선관위 애들이 지금 변명하는 거 한번 볼까요? 국외연수는 각국 선거 문화 및 제도의 비교 연구를 통한 직원별로 선거 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슨 수로 선거 역량 강화가 됩니까? 역량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가 있는 애들 중에 영어 되는 애들 다 불러보았어요. 일본 간 애들 중에 일본말 되는 애들 보여주라고요. 감사원에서는요, 이 나갔다 들어온 애들 중에서 현지어 안 된 애들한테 전부 다 토하게 하고 이것들 전부 다 감방을 보내든지 파면 해고 조치해야 됩니다. 응? 선거 전에 홍보가 필요해? 현지 정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그리고 선거 후에는 결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무슨 일을 니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하길래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왜 필요해? 일반 영사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간단해요. 대만 하는 거 보셨죠? 투표하고 난 다음에 한 장씩 꺼내서 바로 투표장을 개표장으로 바꾸고 감독하던 사람들이 개표 감독관으로 바뀌어지면서 한 장씩 해서 수개표니까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일이 끝납니까? 그런데 이 도둑놈들에게 이걸 맡겨요. 이러고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안 해요? 대통령이 지시도 안 해요?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전부 다 자빠져 놀고 있는 겁니까? 이래갖고 무슨 나라가 정상화돼요? 자, 이제는요, 이걸로 안 끝납니다. 선관위의 만행이요. 매달 선관위원들은요, 555만 원씩 매달 챙겼다 그래요. 그 수당도 자신들 멋대로 뜯어고치는 범죄의 속을 선거관리위원회 얘기를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받아서 지난해 지급되지 않았던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 수당이 2024년도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에서 2024년 4월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여기에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이 금년도 1월에서 4월까지 공명선거 추진활동 수당을 매월 290만 원, 위원장급이에요. 그 다음에 위원들은 215만 원씩 받았다 그래요. 노태학 씨, 중앙선관위원장, 기관이 지금 대법관 아니요? 그리고 이 선거 각 지방도의 선거위원장 역시 다 판사들이죠. 도대체 우리나라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은 얼마나 썩었길래 이런 돈을 이렇게 받습니까? 자, 또 같은 기간에 안건 검토 수당이 매월 20에서 220만 원씩 지급이 됐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출무 수당이란 또 별도의 이름을 달아서 15에서 45만 원을 더해서 선관위원들은 매월 235만 원에서 최고 555만 원을 수령을 했다 그럽니다. 자, 금년도 1월에서 4월간 선관위원 8명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1억 1,875만 원에 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시험 통과한 판사놈들도 역시 도둑놈이는 도둑놈 그룹에는 틀림이 없네요. 자, 여기 보니까요. 선관위원회 법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 법에 따르면 선관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 8명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신 선거 사무 수행 때 일비, 실비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감사원은 2019년부터 선관위법을 위반해서 비상임위원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칙 개정을 선관위에 촉구를 해왔었습니다. 시정조치는 지난해 2023년에서야 이루어졌고 지난해 1월 선거관리위원회는 수당규칙 내부에 공명선거 추진활동 수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변경했고 이후 지급하지 않았는데 대신해서 안건 검토 수당 단가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금년도 들어서 1월 달에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선관위법이 개정이 되니까 다음 달 곧바로 이 수당 규칙을 손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규칙 내에 지급할 수 있다던 공명선거 추진활동 수당 문구를 지급한다라고 되돌렸다고 합니다. 즉 안건 검토 수당도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다시 슬쩍 낮췄다 그래요. 자, 이것은 바뀐 법을 악용해서 확실히 주머니를 챙기겠다는 이 도적들, 비적들, 이 범죄 집단들의 정말 그 음침한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자들의 소위 국민 여러분, 외교부보다 선관위 예산이 쓰는 돈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우리 기재부나 이런 데 가서 정부 예산 그 국회 통과하고 뭐 이런 자료들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의 총 예산보다 선관위 예산이 더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요. 자, 이 정도로 이 살림살이가 난잡하고 그냥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는 이자들의 가계부는 과연 구멍이 어떻게 숭숭 뚫려 있겠습니까? 자, 재외 유권자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들이 나가는 파견 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금년도에 있었던 22대 총선을 위해서 9개 국가 22명을 파견했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재외선거 예산을 33억 원을 넘게 편성을 하고 유권자들의 숫자는 14%가 줄었는데도 비용은 24%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때에도 예산 지출은 늘어나고 있고, 자, 이렇게 선관위는 도둑질을, 국민의 혈세를 마음껏 해왔었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됐어요. 자, 이것만 해도 선관위는 충분히 해산할 수 있는데 이들이 했던 일은 어떤 게 또 있죠? 박찬진이, 송봉섭이, 김세환이 이런 자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후줄근한 과장급, 뭐 계장급 이런 놈들도 자신들의 자녀, 혹은 일가 친척들 이런 애들 깜도 능력도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선관위의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꿀을 빨고 있죠. 그런데 감사원도 그렇고 대통령실 그렇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다가 감방을 보내야 돼요. 왜? 범죄인 아님들입니까? 불법으로 취업을 하고 불법으로 수당을 받아왔는데 아니 이재명이 마누라 김혜경이를 도와왔던 배소연이라는 애 있죠? 걔가 아마 타간 그 뭐 급여도 한 3억이 넘는다 그러던데 그런 배소연이 같은 애들만 국고를 낭비했겠어요?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김세환이 아들이 세자라고 불렸다고 하지만 일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겠지. 도둑질은 잘하겠지. 삥땅 잘 치겠지. 일 안 하고 야근했다고 수당 카드 긁는 거 잘하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애들이 그 핏줄에 그 씨앗을 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 자리에서 파면시키고 친환경 무상급식 일식 3찬 국립호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직도 선관위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취업한 애들을 잘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잘났다는 얘기가. 그런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번에 걸친 재외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 매번 증가된 것으로 파악됐어요. 특히나 해외에 살고 계시는 재외선거인 숫자가 감소를 하더라도 예산은 오히려 역행해서 늘어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012년이 언제입니까? 사전투표제를 야금야금 살라미로 썰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그 과정이 있었던 그 시절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들어와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살라미 전술로 쪼개서 이 악법을 통과시켰는지가 나옵니다. 꼭 보시고 제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전투표제를 안 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선관위 같은 것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야,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엉망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민정수석 이번에 새로 들어갔으니까 민정수석실에서라도 좀 밥 먹고 밥값 좀 해보기 바래요. 어? 이 나라가 이렇게 형이화돼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망가져가고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고 먹으라고 대통령 뽑아줬어요? 국민들이? 자, 지금요. 22대 총선에 재외투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작년 6월부터 재외선거관이라는 이 쓸데없는 애들을 22명이나 9개 국가에 보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33억 1,90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2020년도 21대 총선 당시에 예산 편성액이 26억 8,600만 원이었는데 자, 이때보다 6억 3,300만 원이 많아요. 왜 그렇죠? 선관위는 여기다가 물가 인상분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심보로 이런 도둑질을 이렇게 합니까? 자, 그래서 작년 6월에서 파견되고 또 지난해 말까지 7개월 동안에 쓴 돈이 21억 3,4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달 말 만약에 물리적으로 파견이 끝나는 종료되는 시점까지 편성되는 예산 그 이상의 비용을 틀림없이 더 썼겠죠. 이 가능성이 아니라 틀림없이 더 썼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해외에서 투표하는 재외 유권자 수가 21대 총선에는 17만 1959명이었는데 22대 총선에서는 14만 7989명이에요. 자, 그러면 2만 3970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유권자 수가 14% 줄었는데 왜 선거관을 파견하는 비용은 24%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얘네들이 지금 우리 해외에 나가서 비밀 공작하는 우리 국정원의 요원들처럼 목숨 걸고 일하는 게 있습니까? 기껏 해봤자 주중에도 골프장 다니면서 골프 치는 게 뻔한 일인데 자, 이것을 2012년부터 해마다 지금 증가가 되어 왔고요. 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1년부터는 9개국에 1년간 22명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는데 예산이 자그마치 29억 6천만 원보다 2억 원 더 많은 31억 500만 원이 지출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줄이 돈이 새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21대 총선에는요. 59개국 91개의 공간에서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재외선거관이라는 자들이 20명이나 8개국에 파견됐지만 절반 이상인 11명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은 선거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했어요. 안 했겠죠. 못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당시 파견 예산 편성액이 11억 2,900만 원인데 파견 종료 뒤에 정산한 실제 집행액이 10억 3,100만 원이었대요. 사무가 멈췄어요. 불가항력이었겠죠. 그런데도 돈은 다 쓰고 왔어요. 이 도대체 이런 범죄 집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선관위 얘네들이 얼마나 뻔뻔한 애들이냐면요. 재외선거 예산은 재외유권자 수를 고려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래요. 사람 숫자랑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2대 총선 때는 직전보다 파견 공간수가 2개 늘어난 것과 평균 환율이 상승된 것이 고려됐다고 이런 쓰잘데없는 변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수가 어디가 늘어나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달라스 같은 경우 있었다가 그게 없어졌거나 그렇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시애틀인가요? 휴스턴도 그렇고 있던 공간들이 아마 없어지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간수가 늘어났다? 중국의 우한이나 이런 데가 늘어나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변명과 거짓말을 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손을 볼 때가 됐겠죠. 손을 볼 때가 됐어요. 만약에
이 선거 관련해 이런 심각한 문제는 작년도에 국가정보원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 공작관들이 특히나 사이버 전문팀들이 다 들춰내고 조사를 해서 선관위가 부실하다. 즉 100점 만점에 31.5점에 불과한 낙제도 이런 낙제 점수가 없을 만큼 처참한 수준이 입증이 된 바 있어요. 우리 국정원의 우리 후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해도 국장, 차장, 원장으로 있는 자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온 우리 후배들에게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로 그 얘기를 언론이나 어디 바깥에 가서 얘기하면 그 직원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파면되고 목 잘려지고 연금 다 뺏기겠죠? 어떤 놈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국정원장이 나서서 잘못됐으니까 대통령님 이거 고쳐야 됩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몇 천만 원씩 월급 왜 받아 잡숫고 있죠? 매월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밑에 있는 차장이란 놈들은 뭐한 놈들이야? 국장이란 놈들은 뭐한 놈들이고. 왜 국가가 이렇게 망가지고 형해되고 무너지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비싼 밥 먹고 왜 그러고들 있어요? 좀 더 나가면 우리 아시아투데이 방송에 페널티 들어올까 봐요. 제가 이 정도에서 오늘 그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이 행태를 보면요, 도무지 이 개명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범죄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얼마 동안? 뭐 61년간이라 그러는데 그 지나간 거 빼고 2012년부터만 따져서 보더라도 이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렇게나 시끄러운데 대통령님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지시를 안 하십니까? 진짜 문재인하고 짜고 치는 고수도 왜요? 바깥에서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아버지는 같은데 문 씨, 이 씨, 윤 씨, 한 씨, 뭐 조 씨 등등 요즘에 선거 때문에 입에 오르는 사람들 아버지 같은데 엄마만 다르고 유니폼 색깔만 다르대. 다 한 집안 식구래요. 이런 풍자 어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도 그냥 갈 거예요?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각자 도생을 하세요. 그리고 각자 도생을 하시면서 기왕이면 연대를 하십시오. 연대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도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